국민주권님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예. 예, 굉장히 즐겁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엄 사태 이후에 어쨌든 탄핵,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선두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요즘 최근에 미국에도 계엄령의 공포가 지금 들이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계엄령의 공포가 들여오진 것뿐만 아니라 가처분 또는 지방법원에서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예. 법률을 갖다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주지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이거 네. 문제가 있다. 네네. 법원도 반기를 좀 들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LA에 대해서 주방위군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억압하기도 하고 예, 예. 또 이제 불법으로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체포하기도 하고 구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방위군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는 것을 예. 근데 주지사 그것 없이 할 수 있냐?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주방위군이 우리나라하고는 미군하고는 국가의 태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네. 미군은 연방국가 이전에 작은 주 단위들이 훨씬 더 지방자치나 또 군에 대한 그 자율권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네. 주방위군이 물론 이제 번역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상 이제 주방위군 원래는 이제 네. 내셔널 가드라고 네.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네. 네. 넓은 의미에서 그냥 주방위라고 하자면은 미국은 연방군 이전에 주방군이 먼저 있었어요. 이게 네. 이제 옛날에 보면은 1600, 1700년대 민병대 개념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이 주방위군이 미국 법에 의하면은 주지사 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미군은 별도로 연방군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주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재재난구호라든가 네. 향토방위를 하는 예비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평상시는 주지사의 통제를 받지만은 네. 유사시 비상사태 또는 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연방군으로 대통령 명의에서 평임이 되면은 네. 해외 파병도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사태나 위급하다는 이 기준이 주지사하고 트럼프하고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방위군을 2,000명 해병대까지 투입시킨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반이민 정책을 펴면서 불법 이민자를 잡기 위해서 색출하겠다. 예,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은 막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 색출에 대한 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 트럼프가 뭐 이 불법 시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응하면 되는데 네. 니들 그렇게 세게 나오면은 확 그냥 주방위군 투입시켜 버릴 거야? 비상사태 선포해 버릴 거야? 이렇게 세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시위에 있거나 이제 그런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라든가 반인권 상태에 반대한 사람들이 더 이제 열을 받아서 뭉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위가 규모가 좀 더 커지는데 주지사 입장에서는 네. 아니 군대 아니고 경찰로 통제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군을 투입하더라도 내가 주방위군을 투입하면 되지. 왜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본인이 선포를 해가지고 주방위군을 자기 마음대로 투입을 하냐. 이거 법 위반이다. 법 위반인 이렇게 이제 거고, 주지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었던 것이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죠. 예, 예.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멕시코계 예. 상원 의원이 예. 왔는데 그걸 갖다가 입틀막을 하고 막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하는 것까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하고 트럼프하고 하는 거 보면 약간 극우 예. 뭐 그다음에 자기 정권 정치적 이익을 위한 탄압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꾸 요즘에 나온 게 이제 비상사태 뭐 선포해가지고 이제 강압하고 뭐 비슷합니다. 거기다 이제 법률 위반하는 그 경계선에서 사실 요 캘리포니아 거기 주 법원에서는 예. 요 트럼프가 하는 것이 지금 틀렸다. 예, 그렇게 안 얘기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항소했고요. 예. 항소한 상태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일이 있으면 그냥 판결을 내린다고 해요. 예, 이게 속행을 한다고 하는데 또 네. 웃긴 게 뭐냐면은 윤석열도 지난번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결심지원서에서 2차, 3차 계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비상선포를 해요. 근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30일 이내 네. 의회에서 야 이거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행사 아니다 비상사태가 아니다 하고 이제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또 비상사태 또 선포해요. 그러면 30일 동안 또 비상사태를 가지고 자기가 뭐 주방위군도 투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3차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면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 3차 하게 되면 아마 그러죠. 지금도 반트럼프 시위가 많은데.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미국이 주장하고 해왔던 어떤 민주주의 원칙이라든가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협력, 조정 이런 역할들이 없어지고 무조건 자기 나라, 자기 우선 또 내 정치 위주로만 해서 특정한 어떤 인종이라든가 계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버리니까 일반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가 되고 나면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물가는 올라가죠. 국제 정세는 불안하죠. 금융도 불안하죠. 또 인플레 생기죠. 또 관세 올리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면 초과에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오히려 더 극우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민들을 탄압을 해서 비상사태 이거는 외국인들, 이민자들 또 나라를 전복하려는 외적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 미국 위태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군을 동원해서 이래들을 처단해야 된다.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안타깝죠. 선택한 곳이 뭐다 하면 LA거든요. 예. LA라고 하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 아닙니까? 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잘 많이 나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예, 대부분 민주당 쪽에서 주지사를 했었죠. 네네. 예.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웃긴 게 네. 캘리포니아가 미국 주 중에서 상당히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LA라든가 뭐 샌디에고 그다음에 뭐 그 위에 네. 같은 게 시애틀 같은 경우도 미국의 혁신적인 IT 기업들도 많이 네네. 들어와 있고. 근데 네네. 다만 캘리포니아가 쭉 이제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은 서부 지역에 있으면서 예전에 이제 그 멕시코 예. 쪽에 이제 그런 연결돼 있고 또 그쪽에 나가 있었죠. 나중에 네, 이제 독립을 하고 빼앗기도 하기로 했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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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좀그 이민 쪽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더 다른 주보다는 접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대하고 이제 그만큼 이제 창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트럼프가 높은 투표를 갖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미국이 가장 성공했던 이유가 다양성 아닙니까? 네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정치색, 또 다양한 생각을 다 포용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고 미국의 역사였는데 문제는 불법 이민자들이 시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 지금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캘리포니아 주민들,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서 예. 기사를 갖다가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이번에 이제 G7 또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국제적으로 뭐 이슈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란 뭐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또 미국의 어떤 관세 또 통한 외교 압박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국제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으로 해가지고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